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4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선고가 하나 있었는데 손혜원 전 의원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정수가 혜원아 뭐 이렇게 부르는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혜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상당한 정도의 권세를 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그 대표적인 게 투기 의혹과 그 다음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작년에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나왔죠.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서 매입하게 한 혐의, 이걸로 작년 8월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뭐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뭐 징역 1년 6개월인데 뭐 굳이 실형을 살지 않게 할 이유가 뭐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판사의 재량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때 이 제기된 이후에 손혜원 전 의원 얼마나 유튜브나 뭐 또는 언론을 통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까?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야, 이게 작년 8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고는 작년 8월에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이제 작년 총선에서는 뭐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의혹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의혹이 바로 부친 독립유공자 지정 의혹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투기 문제보다도, 투기 문제는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걸, 전 정부에서 안 되는 걸 이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훨씬 심각한데, 문제는 여기에 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 손용웅이죠. 손용웅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다. 뭐 이 점은 상당 부분 이런저런 자료에서 인정이 됩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1940년 일제가 패전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녔고, 이것 때문에 체포가 돼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방 후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은 비록 독립유공이 있더라도 보훈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니야, 사회주의 운동을 했더라도 독립유공이면은 그러면 포상을 하자,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규정을 바꾼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경력 때문에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것도 다 이유가 됐겠지만, 하여튼 종합심사를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은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 이래서 모두 6차례 탈락을 했습니다. 이 6차례 탈락을 한 그 당시의 정부 중에서는 노무현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손혜원 전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달에 출범을 했으니까, 출범하고 나서 이게 이제 2018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이듬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범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세가 막강했을 때죠.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다 하는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촉발이 되느냐면, 출범한 게 2017년 5월이라고 그랬는데 2018년 2월입니다. 2월 달에 당시 보훈처장 피우진 씨죠. 피우진 씨가 임성현 국가보훈처 보훈예후국장, 현 광주 지방보훈처장입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손혜원 의원실을 방문을 합니다. 보훈처장이 국장을 데리고 민주당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 당시 손혜원 의원의 그 위세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부친 독립유공자 문제와 관련해서 뭐 그걸 뭐 안 했다고 뭐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로 이 방문이 있었던 다음 날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재심사에 들어갑니다. 이 재심사는 그 동행했던 임성현 국가보훈예우국장,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지시를 해서 재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그랬다는 얘기는 그 전날 그 모임에서 어떤 식으로든 청탁, 부탁이 있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마 그것이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니까 검찰에서 자,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부분에 관해서 수사에 들어갔죠.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손혜원 전 의원은 그런 청탁 없었다고 얘기하고 피우진 처장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피우진 처장한테도 질문을 하고 이 임성현 국장한테도 질문을 하고, 그런데 임성현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느냐? 누가 이거 신청을 했느냐 했을 때 손 의원 오빠가 전화 신청을 해서 그래서 재심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아닌데 전화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궁을 하고 여기저기 그 자료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거짓 답변을 했다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어저께 나왔던 거죠. 그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는 이 임 국장이 답변한 게 허위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내린 것인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자, 2018년 2월 달에 피우진, 임성현, 손혜원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겁니다. 피우진 처장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도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거는 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8년 2월 달에 아무도 청탁을 안 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재심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됐고, 그런데 신청이 손혜원 의원 오빠가 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한 사람은 거짓 답변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해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았습니까? 청탁이 있었으니까 재심사가 곧바로 다음 날부터 한 몇 달 뒤부터 진행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다음 날부터 진행이 됐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됐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우진 처장과 손혜원 의원 사이에 무슨 청탁이 있었느냐 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임성현 국장도 당일 현장에 있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숨기기 위해서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보면 청탁은 무혐의, 없다. 그러니까 없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로서는 여하튼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없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재심사를 우연히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임성현 국장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 그래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가 잘못됐냐? 선고가 잘못됐냐? 법원의 선고가 잘못됐냐? 검찰 수사가 잘못됐냐? 당연히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임성현 국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광주지방보훈처장은 그 당시에 피우진 보훈처장을 어찌됐든 간에 감싸기 위해서 허위 답변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임성현 국장은 지금 그런 답변을 안 하고요. 계속해서 피우진 처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집행유예가 아니고요, 그냥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아마 이 임성현 국장이 본인이 진실대로, 사실대로가 아니고 진실대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집행유예가 됐으니까 그냥 글쎄요. 근데 집행유예가 돼도 광주지방보훈처장은 못할 거래요. 확정되면. 그러니까 막 이게 실형이 떨어졌어야 사실은 이 사람이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우진 처장과 손혜원 전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수사를 받아서 단죄를 받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아니 이게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자 어떤 일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2018년 2월 달에 피우진과 손혜원이 만나서 어떤 청탁을 했느냐. 근데 그 청탁도 우리가 능히 짐작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만저만해서 그동안에 6차례씩이나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훈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노라.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하는 쪽으로 그때는 아직 개정하기 전이니까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피우진 처장이 손혜원 전 의원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맞아 떨어지죠. 할 테니까 이번에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임성현 국장이 바로 나가서 이제 다음 날부터 야, 우리 이제 사회주의 운동 하는 사람도 독립유공자 해주기로 한 거는 곧바로 이제 우리 법령 개정할 테니까 지침 개정할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옹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심사를 해 라고 지시를 해서 독립유공자 지정이 됐다. 이게 진실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진실에 가깝게 다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유공자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인정한다면 김일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일성이 과거 김성주 우리가 얘기하는 독립 운동을 했던 김일성과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이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논란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보천보 전투나 이런 것도 별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다면 여하튼 간에 그 사람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보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는 또 변론이니까 그건 인정한다 쳐도 자, 손혜원 의원 전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문제는 바로 이렇게 재심사 과정에 대해 부정청탁이 있었다. 이거는 위법 아닙니까? 이게 바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재심사를 해서 손혜원 전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이 어떤 부정청탁을 했는지 능히 짐작은 됩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밝혀내서 그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